할머니의 사랑 vs 엄마의 원칙 3세대 동거 가정의 육아 갈등 해결법. 엄마, 유튜브 좀 그만 보여주세요. 애가 보고 싶다는데 뭐가 문제야? 너도 어릴 때 TV 봤잖아.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거실에서 터진 작은 언쟁. 손주를 향한 사랑은 같지만 그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새 아이를 다 키워봤는데 이게 맞아.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이해를 못하시지?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언어가 너무 달랐죠. 오늘은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육아관 충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해답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마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 지혜 씨의 손에는 육아 서적 2권과 유기농 이유식 재료가 가득 담긴 장바구니가 들려 있습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 준우를 위한 것들이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박 여사가 준우와 놀아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과자를 달라고 하자 박 여사는 웃으며 과자 봉지를 뜯어줍니다. 우리 준호 과자 먹을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왔어. 지혜 씨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침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준우는 당분 섭취를 줄이고 있다고, 간식은 과일이나 채소로 주겠다고. 시어머님, 준우 지금 과자 먹으면 저녁 못 먹어요. 에이, 괜찮아. 조금만 먹으면 돼. 애가 먹고 싶다는데 어떡해. 지혜 씨는 말을 멈춥니다. 더 말하면 시어머니와 다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제 말을 안 들으시는 거지? 제가 엄마인데. 박 여사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차갑게 굳은 표정을 보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과자 하나 주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요즘 엄마들은 너무 예민해.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지혜 씨는 현대적인 육아법을 따릅니다. 임신 중부터 수십 권의 육아 서적을 읽었고 유명 소아과 의사의 강연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가공식품과 당분은 최소화하고 스크린 타임을 엄격히 제한하며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조기 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수많은 정보들, 전문가들의 조언, 같은 시대 엄마들의 경험담. 그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과하게 보입니다. 박 여사는 새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딸.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면 먹이고, 졸리면 재우고, 아프면 병원 가고. 그게 다였어. 과자도 먹고, TV도 보고,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키워도 다들 잘 컸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복잡하게 키우는 걸까요? 특히 준우가 올 때 바로 달래주지 않는 것이 가장 이해되지 않습니다. 애가 우는데 왜 안 안아줘? 그냥 안아주면 되는데. 시어머님, 준우가 스스로 진정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무슨 소리야? 애는 안아주고 달래줘야지. 이런 차이는 단순히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입니다. 지혜 씨는 준비된 양육을 믿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계획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 박 여사는 본능적 양육을 믿습니다. 오랜 경험과 직관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이를 키우는 것. 누가 옳을까요?
사실 둘 다 옳습니다. 그리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준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아이를 향한 사랑이지만 그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박 여사는 새벽같이 일어나 준우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며느리가 전날 밤 만들어둔 이유식이 냉장고에 있지만 박 여사는 따뜻한 흰죽을 끓입니다. 이유식은 너무 차가워. 따뜻한 게 속에 좋지. 자신의 새 아이를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쌀죽에 계란 노른자를 풀어서 먹였죠.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릅니다. 시어머님, 준우는 정해진 이유식을 먹어야 해요. 영양소가 다 계산되어 있거든요. 며느리는 결국 자신이 준비한 이유식을 준우에게 먹입니다. 박 여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끓인 죽은 그대로 식어갑니다. 박 여사는 서운합니다. 내 정성은 뭐가 되는 거지? 오후 박 여사는 준우를 유모차에 태워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날씨도 좋고 아이도 바깥 구경을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것도 못마땅해 합니다. 시어머님, 오늘 미세먼지 나쁘다고 했잖아요. 에이, 이 정도면 괜찮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박 여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키울 때는 미세먼지니 뭐니 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밖에서 실컷 뛰어놀게 했죠. 그런데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모든 게 위험하다고 하는 거야? 박 여사가 가장 속상한 순간은 며느리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할 때입니다. 지혜야, 준우 배 나온 거 봤어?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아니에요, 시어머님. 성장곡선상 정상이에요. 소아과에서 괜찮다고 했어요. 소아과 의사가 뭘 알아? 내가 봐도 너무 통통해. 박 여사는 화가 치밉니다. 자신은 새 아이를 다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책으로만 배운 며느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자신의 말을 안 들을까요?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다는 거야? 며느리의 태도는 박 여사에게 자신의 양육 방식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평생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그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힘든 것은 손주와의 관계까지 통제당하는 느낌입니다. 시어머님, 준우랑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지 말아주세요. 잠깐만 보는 건데 뭐가 문제야? 시력이 안 좋아요. 박 여사는 숨이 막힙니다. 손주와 놀아주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할머니로서의 권리와 즐거움이 박탈당하는 기분입니다. 밤에 혼자 방에 누워 있을 때면 생각합니다. 나는 뭐가 되는 거지? 그냥 애 봐주는 도움이야? 내 경험은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박 여사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준우가 너무 과보호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준우가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아이는 좀 거칠게 키워야 해. 그래야 튼튼해져. 시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박 여사의 말은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은 흙도 먹고 넘어져서 무릎도 까지고 그러면서 컸습니다. 이런 차이는 근본적으로 시대의 차이입니다. 박 여사가 아이를 키울 때는 온 동네가 함께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웃집 아줌마도 훈육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조언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전문가의 의견이 경험보다 우위에 있고 부모의 선택권이 절대적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며느리에게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면 꼰대가 되고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박 여사는 참습니다. 속으로만 사깁니다. 지혜 씨의 하루는 전쟁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시어머니와의 육아관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아침 부엌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흰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 준우 이유식 제가 준비했어요. 아이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죽 끓였어. 지혜 씨는 한숨을 쉽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결국 지혜 씨는 준우에게 자신이 준비한 이유식을 먹입니다. 시어머니가 끓인 죽은 싱크대에 버려집니다. 제가 엄마예요. 제가 책임져야 해요. 지혜 씨에게 육아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임신 중부터 수십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뇌 발달, 영양학, 심리학, 교육학, 모든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지혜 씨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육아법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모든 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에서 배운 게 뭐가 중요해? 실제로 키워봐야 아는 거지. 이 말이 지혜 씨를 가장 화나게 합니다. 자신이 공부한 것을, 준비한 것을, 노력한 것을 모두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경험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오후 지혜 씨가 회사에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준우를 안고 TV를 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 준우 TV 보여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잠깐만 보는 건데 뭐가 문제야? 스크린 타임은 하루 30분이에요. 지혜 씨는 준우를 시어머니 품에서 떼어내고 TV를 끕니다.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시어머니가 몰래 자신의 원칙을 어길 때입니다. 어느 날 준우의 기저귀 가방에서 사탕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님, 이거 뭐예요? 아, 그거? 준우가 마트에서 갖고 싶어 해서. 제가 사탕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쯤이야.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 말을 안 들으시잖아요. 지혜 씨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지혜 씨는 자신이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아 괴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합니다. 왜 제 육아 방식을 존중해주지 않으시는 거죠? 지혜 씨에게는 명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식대로 키우면 준우가 나중에 문제를 겪을까봐 걱정입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비만과 충치의 위험이 있고 스크린 타임이 길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것을 너무 예민하다고 치부합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엄마도 나름대로 손주 사랑하시는 거잖아. 이해는 하는데 제 말을 안 들으시잖아. 남편은 항상 중간에서 눈치만 봅니다. 지혜 씨는 혼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육아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데 권한은 시어머니와 나눠야 하는 상황. 이것이 가장 힘듭니다. 밤에 잠들기 전 지혜 씨는 준우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 너무 엄격한 걸까?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준비한 것이 틀릴 리 없습니다. 갈등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준우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다는 이유였죠. 선생님이 지혜 씨에게 말했습니다. 준우 어머님, 준우가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게 느껴져요. 그 말에 지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준우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육아법도 시어머니의 사랑도 모두 준우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 지혜 씨는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님, 준우가 오늘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어요. 박 여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생님이 준우가 잘 자라고 있대요.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지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님, 제가 너무 심했어요. 시어머님도 준우를 사랑하시는 건데 제가 그걸 무시한 것 같아요. 박 여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줬어. 엄마로서 책임지고 싶은 마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 씨와 박 여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님, 저는 제가 준우를 잘못 키울까봐 두려워요. 처음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도 보고 전문가 말도 듣고 그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였어요. 박 여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는 내 경험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새 아이를 다 키웠는데 그게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아니에요, 시어머님. 아니야, 내 마음도 이해해. 너는 준호 엄마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지. 그날 두 사람은 규칙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은 지혜 씨의 방식을 따릅니다. 병원, 예방접종, 식단 관리 등은 엄마가 결정합니다. 둘째, 일상적인 놀이와 정서적 교감은 박 여사의 경험을 존중합니다. 할머니가 손주와 노는 방식을 인정합니다. 셋째, 의견이 다를 때는 서로 이야기합니다. 혼자 결정하거나 몰래 하지 않습니다. 넷째, 준우 앞에서는 절대 의견 충돌을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타협점을 찾아갔습니다. 과자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는 할머니가 준우에게 원하는 간식을 줄 수 있습니다. 준우야, 오늘은 할머니의 날이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왔어. 준우는 신이 났고 지혜 씨도 웃으며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TV 시청도 조율했습니다. 평일에는 30분 이내, 주말 할머니와 있을 때는 1시간까지 허용합니다. 대신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제한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로에게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혜 씨는 박 여사에게서 육아의 여유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준우가 진흙을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에 지혜 씨라면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진흙 좀 만지게 놔둬. 나중에 씻으면 돼. 지혜 씨는 허락했습니다. 준우는 신나게 진흙을 만지며 놀았고 그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반대로 박 여사는 지혜 씨에게서 체계적인 육아를 배웠습니다. 시어머님, 지금 준우는 이 시기에 이런 능력이 발달해요. 그래서 이런 놀이를 해주면 좋대요. 그렇구나. 요즘은 이렇게 단계별로 다 있구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준우의 두 돌 생일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건강한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박 여사는 전통 돌상을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함께 어우러진 생일상. 시어머님, 돌상 정말 예쁘다. 감사해요. 너도 케이크 준비하느라 수고했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준우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통 방식으로, 엄마는 현대적 방식으로 각자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준우는 그 모든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압니다. 완벽한 육아법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밤에 준우를 재우며 지혜 씨와 박 여사는 함께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박 여사는 옛날 자장가를, 지혜 씨는 영어 자장가를. 두 가지 멜로디가 어우러져 준우를 평화롭게 잠들게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육아 갈등. 그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를 뿐입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수십 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며느리에게는 현대적 지식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로서의 책임감. 그것 또한 존중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문제는 이 둘이 충돌할 때입니다. 서로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첫째, 대화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 이유를 설명하고 들어주는 것. 둘째,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것. 셋째, 타협입니다.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하지 않되, 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넷째, 공통의 목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결국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행복. 그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것. 마지막으로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육아법도, 완벽한 할머니도, 완벽한 엄마도 없습니다. 실수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하는 것. 그것이 육아입니다. 아이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사랑도 받고 엄마의 사랑도 받으며 풍성하게 자랍니다. 전통적 지혜도 배우고 현대적 지식도 배우며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방식이 옳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아이를 사랑할 것인가입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통해 다시 한번 육아의 기쁨을 느낍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육아의 여유를 배웁니다. 그리고 아이는 두 세대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건강하게 자랍니다. 육아는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공통분모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육아관 차이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아이에게는 더 풍성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하세요. 존중하세요. 타협하세요. 그리고 함께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한 아이를 함께 키워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